피청구인 측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하신 증거를 확인해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셨죠. 따라서 의견이 유보된 것을 빼고 갑제 21호증 1, 2 기재 일시에 해당 언론 매체에서 그런 보도, 방송이 있었다는 사실, 현장 상황을 증명하는 한도 내에서 증거로 채택합니다. 갑제 22호증 1 내지 27호증 12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선거정보센터,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CCTV 현장 영상이고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계엄군 등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갑제 28호증은 공문서로서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을제 1 내지 8호증 증거로 제출되었고요. 을제 9호증부터 74호증이 5는 내용이 없는데 내용이 제출됐습니까? 목록은 봤습니다. 네, 목록 맞습니다. 그 의견서 회의록은 증거 설명서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증거와 제출 같이. 예, 내용, 그러니까 을제 1 내지 8호증 제출만 받고 네. 나머지는 내용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 기록 인정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을 상대로 12월 27일 인정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해서 재판부가 채택했고 1월 3일 도착했습니다. 갑제 22호증 1 내지 27호증이 12로 제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청구인 신청에 따른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상대로 기록 인정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서 1월 8일, 1월 10일, 1월 15일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경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가셔서 기록 지정을 하셨습니까? 네, 신청서를 제출해서 오늘 추가로. 그러면 모두 송부되었습니까? 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 검찰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예. 이게 저희 재판에 참석을 하느라고 저희가 회신한 내용대로 다 회신이 왔는지 청구인 대로 그걸 아직 미처 확인 못한 상태라서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청의 1월 8일자 회신에 의하면 2024-224 사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되었고 2024-225, 230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그 다음 피청구인 측에서 1월 16일자로 증거 신청을 내셨습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센터,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이거는 체부를 내일 평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선관에 대한 사실조회는 채택하겠습니다. 내용은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 제정시기, 제정 이유, 제정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들 사무총장 명단이고요. 선거관리 사무에 외국인을 쓸 수 있는 근거 규정, 도입 연도, 데이터, 그 다음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4.15 총선, 코로나19 창궐 기간 동안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체류하였던 중국인들의 명단, 그 다음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성명, 송달 주소 등 이것을 채택하였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1월 13일자로 홍장원, 조지호, 곽종건, 이진우, 여인영 정인 신청서를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는 평의 결과 모두 채택합니다. 정인 신문 기일을 정합니다. 곽종건 1월 23일 오후 2시 반, 조지호 1월 23일 오후 4시, 이진우 2월 4일 오후 2시 반, 여인영 2월 4일 오후 4시, 홍장원 2월 4일 오후 5시 30분. 효율적인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주신문 15분, 재반대신문 15분을 권고합니다. 사무관은 정인 5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내일 바로 송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구인 측은 채택된 정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1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네. 피청구인 측에서는 정인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김용현, 김현태, 그리고
다른 국가사회부안보센터, 그 다음에 지상훈 씨, 그리고 투표 사무원 더해서 정인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정인 김용현을 채택하겠습니다. 나머지 증거 체부는 내일 평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정인 신청 중에서 김용현에 대한 송달 장소를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정인들에 대해서도 소환장 송달 장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측 메모를 좀 해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그 증거를 채택한 그 서정의 증거조사 방법으로 재판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형사소송규칙 134의 6 제2항에 따라 서정의 요지를 신청한 측에서 진술하는 방법, 네. 그걸 채택했습니다. 네네. 따라서 제가 불러주는 서정에 대해서 네. 서정의 요지를 다음 기일에 네. 진술을 해달라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갑제 1호증 1 내지 63, 갑제 3호증이 1부터 갑제 7호증까지, 그 다음 갑제 2호증, 8호증이 1, 2, 12호증 1 내지 13호증이 4, 14호증이 2, 15호증 1, 2, 17호증 2 내지 4, 19호증이 1, 3, 4, 갑제 25호증이 3 내지 5, 갑제 28호증. 다시 말해서 증거로 채택된 네. 증거들입니다. 영상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말씀드립니다. 증거로 채택된 영상 자료 중 갑제 15증, 이건 적을 필요 없습니다. 15증 1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33, 38, 40 내지 47, 54 내지 78, 83 내지 93, 95 내지 101, 11호증 1 내지 4, 14호증 1, 16호증 2, 17호증 1, 갑제 21호증 1. 이 영상 자료는 방송 보도 영상이고 해당 기자 일시에 해당 언론 매체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 현장상을 증명한 한도에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갑제 11호증 1, 4의 경우는 피청구인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담화와 2024년 12월 12일 담화로서 제1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다투지 않는 사실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양 당사자 측이 이미 열람하여 확인하였으므로 그것으로 개별 증거조사를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메모하십시오. CCTV 영상 자료인 갑제 9호증, 16호증 1, 갑제 22호증 1 내지 27호증의 12는 다음 기일에 재생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증거가 채택될 경우 말합니다. 예, 채택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재생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요 부분만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청구인 측에서 다음 기일 전까지 시청해야 될 구간을 재생 시간별로 특정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CCTV 영상이 있는데요. 계속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계속 내용이 없고 중요 장면이 등장하고 계속 없고 중요 장면이 등장한다. 계속 아무것도 없는 거를 법정에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증거 정리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그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 기일을 채택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김용현 증인 신청한 증인이 피청구인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5명에 대한 관련해서 탄핵할 것으로 김현태 증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결정하겠습니다. 내일. 네. 김용현에 대해서는 정인이 채택되어야 마땅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평의가 됐고요. 나머지 5명 중에 4명은 내일 평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기일은 1월 21일 오후 2시, 그 다음 4차 기일, 5차 기일은 1월 23일 오후 2시, 2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사무관은 피청구인의 송달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다시 3차 내지 5차 기일 통지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추가로 6차 기일을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을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을 2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하루 종일 지정하려고 합니다. 원고 쪽 청구인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없습니다. 피청구인 측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그 피청구인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거는 충실한 변론을 하기가 힘듭니다. 누가 봐도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11일과 13일 같은 경우에 12일 하루가 깨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문을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13일 준비는 저희가 그 피청구인 뭐 접견 가는 것도 참 힘든 상황이 돼 있지만 어떻게 변론 준비를 합니까, 재판장님? 이거는 재판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신문 간격, 길 간격을 좀 넓혀주시고 더군다나 오전부터 시작한다면 오전 오후를 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보트가 아닌데 어떻게 그 다음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칠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지정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일은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은 2월 11일부터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은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고요. 사무관은 피청구인에게 6차 내지 8차 기일 통지서를 서울구치소와 관저 둘 다 송달하십시오. 그리고 정인 김용현 정인 신문 기일은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하겠습니다. 김용현 정인에 대한 기일 통지서를 사무관은 아마 서울구치소에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피청구인의 송달 장소를 받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그게 선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선례 다음에 온 사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선례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인간적인 재판을 받은 걸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가혹하고 반문명적인 재판이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될 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난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김용현 증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다가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김용현 증인은 소초인 측에서 청구한 모든 증인들에 다 연결되는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김용현 증인의 진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소초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을 증언을 듣는 게 재판 절차상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동시적으로는 진행되어야만 그 형평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라는 게 누구와 동시를 말합니까? 지금 소초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과 관련돼서 모두 김용현 증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김용현 증인을 먼저 신문하지 못하신다면은 최소한 소치인들 증인 신문할 때 각각 김용현 증인이 나와서
반대 신문 또는 저희가 반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김용현 증인신문 기일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우에는 기일에 제가 기억으로는 23일로 기억합니다만 청구인 신청한 증인들만으로 그 기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재판관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사실관계가 대립하는 이러한 사건을 두고 더구나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두고 한 기일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당연히 청구인 측 진술에 가까운 사람들만 한 기일 전체를 채우고 그리고 피청구인 측의 주요 증인으로 한 사람 신청하고 있는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 그 기일에 동시에 반대적인 진술이 나올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을 분명히 띄어야 한다는. 그러니까요. 예. 김용현 증인은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23일 날 제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꼭 말씀하십니까? 부탁드리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현 증인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건 논의해 보겠습니다. 마치면 되겠죠?